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가끔 수영쌤이 머리를 숙이는 무호흡 자유형 연습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숨쉬지 말고 자유형을 할 경우 도중에 기절하는 것도 아닌지,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닌지 뭐 알고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무호흡 자유형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세 교정의 효과. 머리를 숙이고 할 경우 팔과 다리에 여유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매번 호흡을 할 때마다 좌우 롤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우측으로 호흡하는 순간 오른쪽 롤링이 과하게, 왼쪽은 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한쪽 어깨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무호흡을 할 경우 좌우 롤링을 균형 있게 가져가며 한쪽 팔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지요. 우리 신체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머리만 물속에 잘 숨겨놓으면 자세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숨막히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주 할수록 폐활량이 좋아지며 호흡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기 때문이죠. 자유형을 할 때마다 다리가 가라앉거나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꾸준히 할 경우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자유형 연습을 해도 다리가 가라앉거나 자세 개선에 발전이 없다면 두 눈 딱 감고 무호흡 자유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하려고 머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스노클로 연습하면 안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 끼고 머리 숙이고 숨 쉬면서 연습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머리 숙이고 무호흡 자유형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스노클을 끼고 머리 숙이면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스노클을 착용하여 자유형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수영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스노클을 사용하는 이유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며 안정된 자세의 교정이 가장 크지요. 수영장에서 스노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영쌤이 스노클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무호흡을 시도해야겠죠. 또 초급 때는 스노클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 초기에 많은 자세 교정에 효과는 주지만 스노클, 오리발 등 미리 구입해서 활용할 경우 비용적 부담도 꽤나 있죠. 수영이라는 운동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야 느낄 수 있고, 미리 다 구입했는데 딱 한 달만 수영하고 그만두면 집 재정적 악화로 연결되기에 초기에는 장비 없이 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물속에서 숨 참고 움직이는 것은 특별합니다. 스스로 숨을 참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유형으로 절반밖에 못 갔는데 이제는 폐활량이 좋아져 무호흡 자유형으로 25m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장비 없이 스스로 호흡을 참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면 안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호흡으로 힘들고 고생한 만큼 얻어가는 부분도 분명 크지요. 내가 수영을 하면서 적성이 잘 맞다, 꾸준히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장비를 구입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무호흡 자유형은 숨을 참아야 하는 고통은 따르지만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수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호흡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벽 터치를 하는 턴 동작입니다. 수영은 다른 운동과 다르게 반드시 호흡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속이라는 특수 환경이 들어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영 선수들이 일반 회원들보다 더 빠르고 멀리 물속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폐활량 차이인데요. 일반인들이 최대 한 번의 공기를 흡입하여 뱉을 수 있는 폐활량 능력은 남성 평균 4800cc, 여성은 3200cc입니다. 엘리트 수영 선수들이 7000cc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1.5에서 2배 차이라 볼 수 있겠네요.
평소 훈련하는 빈도, 강도, 시간, 선천적 폐활량 등 종합적 부분에서 폐활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폐활량이 좋을수록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폐활량의 끝판왕 마라톤 선수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멀리 가라고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운다면 좋은 폐활량으로 빠르게 습득은 할 수 있겠지만 물속 이동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호흡을 빠르게 흡입하고 물속에서 적절히 공기를 뱉으며 최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요, 무호흡 훈련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어떻게 해야 숨을 참고 물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실력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숨 참는 무호흡 자유형을 조금만 해도 빠르게 지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육에서 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 장거리 수영에 단련이 되어 있거나 무호흡 자유형 훈련을 복합적으로 할 경우 근육이 산소를 쉽게 받아들이고 젖산을 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자명 형태로 움직여도 쉽게 지치지 않고 숨이 막혀서 더 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우리는 멋지게 퀵턴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벽을 차고 돌핀킥으로 멀리 가지 못하는 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평소 숨을 참고 무호흡 자유형 습관을 들인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퀵턴 이후 물속에 있는 시간을 늘려봅시다. 물속에 버틸 수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실력도 일취월장 좋아지게 됩니다. 넷째, 물 공포증 극복! 물이 무서워 얼굴을 물속에 담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무호흡 자유형이 도움되는데요.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드는 순간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 매번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수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머리를 숙이고 팔을 3번 또는 4번만 젓고 자리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그 자리에 서서 호흡을 고르면 됩니다. 물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억지로 호흡 연습을 시킬 경우 자유형 자세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숨을 쉬기 위해 남들보다 머리를 더 높게 들 것이며 그만큼 다리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지요. 물의 저항은 있는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져 나는 왜 이럴까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차라리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호흡을 잠깐 멈추고 팔과 다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무거운 머리를 숙인 순간 신체는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 몸의 자유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팔을 딱 4번만 젓고 나는 반드시 바닥에 서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팔을 4번 젓고 제자리에 서서 호흡을 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서히 물에서 움직이는 공포감을 잊게 되며 결국 팔 4번이 아닌 7번, 8번 젓게 되며 어느새 수영장 절반을 넘어가게 되지요. 결국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뇌에서 물은 무서운 공간이야, 너는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어, 악마의 속삭임으로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이 무서운 분들은 머리를 숙이고 도전을 해보세요. 호흡 연습하는 시간보다 숨을 참고 물 공포를 극복하는 시간이 더 효율적입니다.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세가 안정이 된 뒤 호흡 연습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호흡 자유형을 선택적 훈련 요소로 적용하여 해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오늘은 무호흡 자유형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머리를 숙이고 이동할 경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몸이 금방 피로해져 악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호흡 자유형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